하니까 이 페이지에 물체를 보는 과정부터 어제 이어서 시각 2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물체를 보는 과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탐구활동 첫 번째에서는 물체를 보는 과정 그리고 맹점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렇게 부록에 있는 293페이지에 있는 시각 형성 과정 확인 자료를 앞에 놓고 자료에서 약 30cm 정도 떨어져서 오른쪽 눈을 가린 채 왼쪽 눈으로, 그 학습지에서는 별표예요. 별표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요렇게 일단 보실 거예요. 알겠죠? 어떤 숫자쯤 가면 이게 병아리나 혹은 별표가 없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그걸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볼 때 이 자료가 어떻게 내 뇌로 전달이 되는지 그 과정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얘들아 해봤어? 어느 번호쯤에서 이게 사라져요, 별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 번호쯤에서 별표가 아니라 그냥 흰색 배경으로 똑같이 나오잖아. 어느 번호쯤? 쌤은 한 5번, 6번 정도에서요. 7? 오, 그랬어. 너네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 아까도 6, 7 막 이러더라고.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이제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거나 이런 게 살짝 다르고 또 눈도 다르게 생겼으니까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쨌든 한 요 정도가 이제 유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금 그 지점이 뭐냐, 얘들아. 우리가 방금 뭘 찾은 거냐면 지금 우리가 오른쪽 눈을 가렸으니까 왼쪽 눈에 맹점을 찾은 거예요. 맹점. 딱 그 별표가 있는 지점이 맹점이었던 거지. 한 6, 7번 왔을 때 이렇게 봤던 게. 오케이? 네, 맹점을 찾아본 건데 일단 맹점은 맹점이고요. 이게 일단 우리가 볼 수 있게 눈으로 시각 정보를 전달해 줬잖아요. 뇌로. 그쵸? 그래서 그 전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전달 과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거고, 물체를 보는 과정은 일단 우리가 눈을 이렇게 가져와요. 어제 보는 그림이죠. 이렇게 여기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뇌로 전달이 되는데, 일단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 우리의 각막을 거쳤다는 거죠. 그럼 각막을 거쳐서 이제 들어와서 어딜 거쳐요? 이 퉁퉁한 수정체를 건져요. 그 다음에 수정체를 지나서 이제 넓은 공간, 거실, 어디? 유리체를 지나요. 그 다음에 유리체를 지난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요, 이렇게 쭉 가서 그 망막으로 이동을 하죠. 망막의 상이 맺히죠. 이렇게 여기. 네, 망막의 상이 맺혀요. 근데 이 망막에는 뭐가 있냐면 시각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세포들이 신경으로 전달을 해주고요. 이 시각신경이 결국에 뇌로 이렇게 전달해주면서 별표가 안 보여, 이렇게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방금 오른쪽 눈을 가리고 왼쪽 눈으로 이렇게 찾은 거잖아. 그러니까 왼쪽 눈에 맹점을 찾은 거지.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이 왼쪽 눈이 아니라 오른쪽 눈이었다면 그 별표를 볼 수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냥 얘들아 봐봐. 이 눈을 가리고 너네가 아까 안 보였던 지점을 봐봐. 그럼 별표가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 말은 양쪽 눈의 맹점 위치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거지. 오케이? 우리 눈이 두 개인 이유가 있죠. 네,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이제 그 4번을 한번 볼 건데요. 이제 요건 다 정리했죠? 그럼 4번 숫자를 보다가 어느 순간 병아리 그림이 보이지 않았지? 병아리 혹은 별표가. 그때 이거를 눈의 구조와 관련지어 설명을 한다면 맹점 때문이잖아요. 그 맹점 때문이다 라는 걸 좀 예쁘게 한번 써볼게요. 일단 망막에는 시각세포가 빛의 자극을 받아들이죠. 그쵸? 그래서 얘가 이제 시각신경뇌로 전달을 해주는 건데, 이제 맹점에는요, 시각세포가 아예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상이 맺혀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숫자를 보다가 어느 순간 병아리 혹은 별표가 없어지는 까닭은 병아리 그림의 상이 그 망막, 맹점에 맺혔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넘어가서 우리 개념 3의 눈의 조절작용 한번 봐도 되죠? 넘어갑니다. 네, 이거 개념 3입니다. 개념 3. 네, 개념 3의 눈의 조절작용.
조절작용, 밝기에 따른 눈의 변화고요. 밝기니까 명암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명암 조절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밝을 때와 어두울 때 눈의 변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도 볼 수 있는 변화야. 이따가 할 원근 조절은요. 아이고 말해버렸네요. 네, 거리에 따른 눈의 변화, 원근 조절 요거는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어.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 근데 이 첫 번째 거 밝기에 따른 눈의 변화는 우리가 실제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울 보기 귀찮은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영상 보시고 한번 그 어떤 변화가 있는지 찾아봅시다. 지금 이 눈을 내어준 친구는 방송부에 우리 2학년에 소은이라고 있는데 지금 2학년이 등교 중이라서 제가 잠시 눈을 좀 빌렸어요. 네, 감사하고요. 보겠습니다. 봐봐. 후레쉬 비추니까 저 안에 눈 어때요? 다시 치우니까 얘들아 잠깐 봤어요? 다시 한번 보자. 봐봐. 지금 어두운 상태야. 어두운 상태였다가 후레쉬를 비추니까 봐봐. 점점 어때? 얘가 축소됐다 다시 지금 커지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와서 완전 딱 비출 때는 작아졌다가 다시 치우니까 커졌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캡처를 해봤는데 이제 어두울 때는 어땠냐면 요렇게 지금 요 안에 있는 이 검은 자위 있고 그 안에 더 진한 부분이 있지. 요게 뭘까? 바로 동공이거든요. 이게 지금 약간 큰 상태예요. 그쵸? 그랬다가 밝을 때는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다시 어두워질 때, 치웠을 때는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어두워졌을 때는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동공이 지금 확대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밝을 때는 이렇게 축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어두울 때는요, 이렇게 다시 살짝 커지는 형태를 볼 수 있어요. 됐죠? 수축이 아니라 축소입니다. 축소. 요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 거기 표에다 정리하려면 밝을 때와 어두울 때 두 부류로 나눠서 검사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표 채우러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동물 버전을 먼저 볼 건데요. 동물 버전도 한번 봐야지. 왜냐하면 사람은 엄청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지 않거든요. 근데 반면에 동물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해요. 특히나 누구? 고양이, 야옹씨는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변하는데 네, 어두울 때는 이렇습니다. 네, 어두울 때 지금 어때요? 가운데 이 검은색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밝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줄어들어. 조금 무섭지, 그치? 어두울 때와 밝을 때가 이렇게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게 이제 얘네는 약간 야생성이 좀 있을 거 아니야, 동물이니까, 그쵸? 그러면 어두울 때 우리보다 어때야 돼? 우리보다 훨씬 잘 봐야 돼. 우리보다 훨씬 잘 봐야 되고 빠르게 그 천적의 움직임을 살펴야 되죠. 그래서 이 동공이 어두울 때는 엄청나게 확장이 돼서 엄청 많은 최대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의 빛을 받아들여가지고 잘 보일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이제 또 밝을 때는 이게 확 줄여서 이제 적당량의 빛만 이렇게 딱 필요한 양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홍채의 조절이 훨씬 사람보다 드라마틱하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보다 시력이 더 좋은 움직임이나 이런 거를 판단하기가 더 좋은 거지. 그래서 얘네는 어둠 속에서도 되게 잘 보죠? 어둠 속에서도 이렇게 귀여운 표정을 하고 아주 잘 날아다니죠. 그쵸? 그럼 이제 우리 진짜 그 표 채우러 밝을 때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밝을 때는 아까 봤을 때 요랬죠. 네, 동공이 어땠어? 작았어. 그치? 동공이 이렇게 작았어요. 동공이 이렇게 작은 거는요. 우리가 또 옆모습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홍채가 확장이 된 거야. 홍채가 이렇게 길이가 넓어져가지고 요 가운데 홍채와 홍채 사이가 작아진 거지, 공간이. 이 작은 공간이 바로 뭐라고? 동공이라고. 그리고 여기서는 저 검은색이라고, 가운데. 그래서 이거는 어디다 그려주시냐면요. 이렇게 그 표에다가 눈 모양에다 하나씩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눈 모양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위에다가는 이거 그려주시고 아래다가는 이거 그려주시고. 네, 잘 그리시고 그럼 이제 우리가 밑에 표도 한번 채워볼게요. 홍채 조절, 동공의 크기, 빛의 양. 일단 홍채는 어떻다? 확장된다고 했지. 홍채가 확장되니까 동공은 어떻게? 작아요. 동공은 크기가 작아지고 그리고 동공이 작아진다는 건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 줄어드는 거니까 어때? 빛의 양은 적어지겠죠.
그쵸? 빛의 양이 적어져. 근데 빛의 양이 적어진다고 해서 그럼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엄청 밝을 때니까 적당량만 들여보낸다 이 소리죠. 아,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이제 이거를 흔히 언제 겪냐면, 우리가 막 엄청 밝은데 눈 감고 있다가 갑자기 딱 뜨면 어때? 하나도 안 보이지. 뭔지 알지? 완전 눈부셔서, 아, 약간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거는 이제 아직 갑작스러워서 홍채가 조절하기 전이죠. 바로 요렇게 볼 수 있지. 실루엣도 제대로 안 보여. 그냥 엄청 밝아. 이렇게 밝으면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니? 아니죠. 제대로 된 시각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 홍채가 빛의 양을 조절해서 동공을 작게 해서 적당량만 들여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번에는 어두운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두울 때는요, 동공의 크기가 어떻다? 동공의 크기가 약간 확대되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보다 커졌죠. 옆에 단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홍채가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가운데 공간이 어때? 넓어졌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홍채는 수축되고 동공은 확대된다. 크기가 커진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빛의 양은 어떨까? 동공의 구멍이 이렇게 커졌어. 그럼 빛의 양은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죠? 통과하는 빛의 양이 많아진다. 네, 그러면 이제 어두울 때는 이제 어떻게 보이게 되는지 한번 볼 건데, 일단 어두울 때는 어때? 얘들아, 잘 안 보이지. 처음에 이제 갑자기 불 끄고 이제 보이면 어때? 안 보이잖아. 이런 식으로 실루엣만 보이잖아. 그치?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적응하면 어때? 보이죠?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야? 홍채가 동공을 확대시켜 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홍채가 해주는 거죠. 카메라의 조리개 같은 역할. 그럼 이제 넘어가서 우리는 그 아래 있는 괄호 2번에 거리에 따른 눈의 변화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명암 조절이 아니라 원근 조절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먼 곳 먼저 보겠습니다. 먼 곳을 볼 때는 얘들아 빛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렇게 빛이 먼 곳에서 들어오니까 아주 멀리서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생겼어도 우리 눈에 들어올 땐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오케이? 평행하게 들어옵니다. 먼 곳에서 들어오는 건 평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도 태양 광선이 지구에 들어올 때 평행하게 들어온다고 맨날 했었잖아. 그치?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태양이 아주 멀리 있으니까. 네, 눈 모양 먼저 봐야겠네요. 눈 모양은 이렇게 옆에서 본 단면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수정체가 얇아져요. 왜 얇아질까? 그 먼 곳은 평행하게 들어오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한번 어떻게 되는지 선모체랑 그 수정체 두께 먼저 한번 볼게요. 일단 이렇게 먼 곳에 있을 땐 수정체가 얇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왜 얇아지냐면 선모체가 이완을 해요. 그러니까 힘을 빼는 거야. 이렇게 지금 수정체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얘네가 힘을 빼서 슝 해가지고 수정체가 얇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모체가 이완하기 때문에 수정체가 얇아지고요. 이로 인해서 빛의 굴절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원래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가면 얘들아 렌즈에서 꺾일 거 아니야. 특히나 볼록 렌즈는 가운데로 모이죠. 그치? 가운데로 모여서 우리 옛날에 막 불 난다고 막 그런 것도 했었잖아. 그치? 가운데로 모이게 되는데 이때 얇은 렌즈일수록 굴절이 많이 돼? 조금 돼? 굴절이 조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갔는데 렌즈가 얇아. 그러면 굴절이 희말이 없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빛이 굴절이 조금 된다. 조금 일어난다. 적게 일어남. 그래서 이렇게 망막이 있다 쳤을 때 먼 곳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평행하게.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얇으니까 굴절이 살짝만 일어나게 됩니다. 살짝만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망막에 맺혀요. 살짝 일어나서. 만약에 요거보다 더 일어나면 굴절이 확 일어나면 이렇게 되니까 요 망막 앞쪽에 상이 맺히게 되겠죠? 그럼 잘 안 보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저 망막에 맺힐 정도로만 살짝 일어납니다. 알겠죠? 네, 가까운 곳으로 넘어갈게요. 네, 가까운 곳일 때는요. 이제 수정체 어떻게 돼야 돼? 아까 얇았으니까 이번엔 두꺼워져요. 왜 두꺼워지냐면 선모체가 아니라 이렇게 잡고 있잖아. 근데 선모체가 아까는 이렇게 이완됐잖아. 이번에는 힘을 빡 준 거야. 힘을 빡! 근데 이 힘을 빡 준다는 걸 우리가 근육에선 또 뭐라고도 하냐면 수축했다고도 해요. 수축했다는 건 아까는 우리가 이완은 힘을 뺀 거잖아. 우리 이완해야지 이러고 쉴 때 약간 근육을 이렇게 풀잖아요. 그쵸? 근데 운동할 때는 어때? 힘을 빡 주잖아. 그러면 어때요? 약간
부풀어 보이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 선모체에도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가 수축되면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렇게 팽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수정체를 잡고 있으니까 이 수정체까지 덩달아 두꺼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체는 두꺼워지고요. 결과적으로 빛의 굴절은 어떻게 일어나? 빛의 굴절은 두꺼워졌으니까 아주 땡글땡글하니까 빛의 굴절은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여기서는 왜 많이 일어나야 되냐? 얘들아, 망막이 이렇게 있을 때 가까운 곳에서 빛이 들어오면요. 요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는 멀리서 들어오니까 이렇게 쭉 평행하게 들어오는데 가까운 곳에 있을 땐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거잖아, 물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와요. 어떻게? 요렇게. 그러다 보니 얘네가 이렇게 그대로 냅두다가는 요렇게 퍼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절대 상이 맺힐 수 없겠지? 그래서 이 수정체가 두껍게 되면서 얘네를 확 꺾어버립니다. 요렇게. 그래야 망막에 정상적으로 맺힐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린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먼 곳에서는 그냥 요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살짝만 꺾어주면 이렇게 만났는데 요거는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를 확 꺾지 않으면 점점 빛이 퍼져서 저 뒤에 맺힌다거나 아니면 아예 안 맺힌다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진다. 이때는 선모체는 수축해서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원근 조절에서 얘들아 우리가 본 눈은요 아까 그 홍채 조절도 그렇고 결국에는 우린 지금 정상적인 눈만 본 거야. 근데 우리가 항상 정상적인 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만 하더라도 쌤도 렌즈를 껴는 상태고요. 안경을 쓴 친구들도 많잖아. 왜 그런 일이 발생해요?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있겠죠. 그치? 그런 것들에 그 눈에 약간 그 문제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중에 근시와 원시를 한번 배워볼 건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근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근시 먼저 보면요. 근시는 우리가 흔히 겪는 거야. 쌤도 있는 거고요. 멀리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칠판을 봤어. 칠판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 근데 글씨가 안 보이는 경우 요런 것들이 이제 근시입니다. 멀리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거. 요거는요, 이렇게 렌즈가 있을 때 망막이 있고요. 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먼 곳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지금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멀리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얘가 이미 수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부풀어 있는 거야. 수정체가. 이미 두꺼워요. 왜? 근거리에서 자극을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성장하면서 눈 크기 자체가 커졌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확 꺾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 망막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그 이전의 상이 맺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핸드폰, TV 이런 걸 근거리에서 많이 봐서 애초에 수정체가 두꺼워져 있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 망막이 원래 여기였어. 근데 이제 성장하면서 안구의 길이가 길어져서 망막이 멀어진 경우 망막에 닿지 않겠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요 어떻게 교정을 해주냐면 이렇게 우리가 오목 렌즈를 착용하죠. 안경을 쓰죠. 안경을 쓰는데 대부분 이때는 오목 렌즈를 사용하고요. 그러면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오목 렌즈가 살짝쿵 펴주는 거예요. 애초에 살짝쿵 펴줘요. 그러니까 얘가 확 꺾어버려도 망막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쓰는 안경이죠. 혹은 뭐 소프트 렌즈나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그냥 이렇게 평행해서 들어오면 확 꺾이면 망막까지 안 닿아. 근데 이렇게 오목 렌즈를 가운데 놔주면 얘가 한 차례 이렇게 펴주는 거지. 그러면 얘가 확 꺾더라도 좀 더 뒤쪽에 있는 망막에 닿을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마다 시력을 측정해서 그에 맞는 오목 렌즈를 우리가 착용을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거기 근시와 원시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이 근시고요. 괄호 2개 다 근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있는 원시를 한번 볼게요. 원시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안 보이는 경우. 흔히 말하는 노안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할머니나 뭐 엄마나 아빠가 가끔 글씨를 볼 때 이렇게 괜히 고개를 더 뒤로 빼셔서 보는 경우.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원시라고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수정체가 이미 얇아. 수정체가 이미 얇아. 그래서 가까이 있는 물체니까 이렇게 빛이 들어오겠지? 네,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 얘를 충분히 꺾어주지 못하는 거야. 충분히 꺾어주지 못하니까 얘가 살짝만 꺾여서 여기 망막이를 지나쳐가지고 저 뒤에 이렇게 상이 맺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저 뒤에 이렇게 상이 맺히게 됩니다. 이거의 원인,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가 점점 얇아져서 제대로 굴절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네, 수정체가 이제 점점 얇아지는 거지. 수정체가 점점 얇아져서 제대로 못 꺾는 거야. 이건 노화의 그런 그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교정을 해주냐면 여기 가운데 우리 뭘 써요? 가까이 있는 거 볼 때 뭐 쓰셔? 어른들. 막 우체국이나 은행 같은 거 가면 얘들아 나이대별로 안경 꽂혀 있어. 뭔지 알아? 그거? 돋보기지, 돋보기. 돋보기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때 이제 얘네가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한 차례 안쪽으로 꺾어줘요. 한 차례 안쪽으로 꺾어줘서 이 우리의 수정체가 살짝만 꺾어줘도 망막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볼록 렌즈의 역할이죠. 돋보기의 역할.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잘 가.